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철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시미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 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 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 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000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000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 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4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